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5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상을 보실 때 시기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시점에는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좀 하는 거고요. 지금은 2020년 하반기 RPS 장기거래 계약 입찰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오늘이 9월 25일인데요. 입찰 기간은 29일까지다 보니까 이제 사업 내역서는 정리가 끝나셨어야 되고 거의 서버에 업데이트를 다 하신 상태에서 지금 금액만 결정을 하고 제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제출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몇 년 지나서 지금을 보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되고 자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차적으로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미리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금액을 정해드린다거나,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진다든가, 아니면 제가 100% 확인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상반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좀 대충 알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는 목적은 항상 언급을 드리는 그대로입니다. 저보다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저 정도의 미천한 경험일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그냥 참고하실 수 있는 정도 수준이 필요하시다면 제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정해주는 금액을 넣고 싶다, 아니면 네가 책임지도 못할 말을 하지 마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영상을 덮어주시고 다른 쪽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과 저의 이야기들, 그리고 저의 의견을 나눠드리는 것다 보니 그 정도만 참고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영상 시청을 이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남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사실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입찰 마감 전에 경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반드시 한 번은 좀 얘기를 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난주랑 이번주랑 양상이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 그럼 RPS 사업이 어떻게 지나왔냐를 한번 되돌아볼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2016년도, 2015년, 2016년으로 넘어오면서 REC 금액이 14만원, 13만원, 12만원, 11만원, 10만원, 9만원 하던 게 8만원, 7만원까지 떨어집니다. 평균가가. 제 지난 영상들을 보면 다 자료를 증빙으로 해드렸는데요. 7만원까지 평균가가 떨어졌던 것이 다시 그 다음번 입찰 한 번에 11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정책이 변경이 됐죠. REC 15년 동안 계약하던 게 20년으로 변경이 되고, REC 더하기 S&P만 가지고 있던 게 REC 더하기 S&P로 변경이 되고, REC만 계약하던 게 지금은 REC랑 S&P로 계약이 되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S&P가 바닥을 치다 보니 S&P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만 있다 보니 S&P가 올라가도 사업자한테 무리한 수익을 줄 필요가 없어서 정책을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끄럽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 발전소 중에 다행이죠. 남의 발전소 중에도 있겠네요. 그때 평균가가 7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7만원 미만의 계약을 했던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12만원, 11만원, 9만원, 8만원, 7만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다음번엔 5만원 미만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공포가 너무 심했었고, 정책이 너무 불안했었고,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막 던지던 시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만 원 이상의 REC 금액을 책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분들은 7만 원 미만의 입찰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사업자들도 6만 5천 원 미만에 들어간 사업자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발전사 중에 특정한 두 개의 발전사들은 바로 계약을 해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계약 선정이 돼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분들이 평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우리 계약 안 할래요. 7만 원 미만에서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계약 안 할 테니까 계약 해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발전사 중에 두 군데의 발전사는 계약 해지를 해줬습니다. 큰 회사들 5개 회사 중에요. 그런데 나머지 3개 회사는 계약 해지를 안 해줬습니다. 그때 계약 해지를 한 사람들이 더 좋냐 나쁘냐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문제였죠. 시간이 지나 보니 그래도 S&P가 9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REC가 70원으로 계약이 되신 분들도 가중치가 있다 보니까 가중치 1.2로 받는다라고 치면 724 84원 정도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REC를. 그러면 S&P가 100원 정도만 돼도 184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난달에 저희가 적용받은 7월달 S&P 적용받은 게 63원이었고요. 63.05원인가? 지금 8월달 게 63.05였죠. 9월달은 50원대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때 7만원 미만의 계약이 되신 분들 7만원이라고 치고 지금 50원에 계약이 되면 가중치 1.5를 해서 84원이라고 하더라도 13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낮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장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무언가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듈 등급별로 이제 뭐 금액들이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금액들을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없는 게 13만 2천 원인 게 1등급은 15만 4천 원까지 간다. 뭐 약간 뒤에를 좀 치고 보세요. 그러면 불편하시면. 그런데 우리 사업 내역서를 보면 사업 내역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걸 그냥 계산을 하시면 엑셀 시트 갖다 놓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 뭐 네가 맞네 틀리네라고 할 게 아닙니다. 계량 평가에 태양광 탄소 배출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사업 내역서 평가에 내려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배점이랑 같이. 그걸 너희들이 원하는 가격, 원하는 기준으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움직인 게 아니죠. 나와 있는 기준 그대로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럼 13만 2천 원과 15만 4천 원이 동일 점수다. 그럼 1등급 지금 인증받은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성솔라에너지에서도 인증 소식이 나왔는데 제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자, 신성솔라에너지의 모듈 인증서 요번에 참여를 하셔서 인증 내역 받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하시면 요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받아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성 요번에 2등급 제품들 1등급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2등급 제품들 가격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타사 2등급에 비해서 가격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왔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드리고 혹시나 2등급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등급이 들어오는데 1등급이 그러면 13만 2천 원에 15만 4천이니까 좀 많이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모 회사 자료를 조금 봤더니 영업사원들이 금액을 낮게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공격적으로 써도 됩니다. 뭘 그렇게 낮게 쓰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00% 선정을 시키겠다는 얘기겠죠? 그래, 그러면 제 맘속에는 1, 2등급은 그냥 빼놨습니다. 그건 니들 알아서 해라. 어차피 위에 가서 놀 거니까. 우리는 그럼 1, 2등급 빼고 우리 입찰 들어갈 것만 계산을 하자. 1, 2등급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근데 준공 됐는데 아직 등급 못 받으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내역들이 어떻게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무조건 낮게만 써서는 사실 답이 안 나온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러면 수익성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정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RPS 시행 규칙이 바뀔 겁니다.
RPS 시행 규칙이 바뀌고 적용 절차가 적용 내역들이 바뀌고 가중치가 바뀔 수도 있고 계약 기간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RPS 시행에 따른 규정들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복잡하게 꽈놓겠죠. 이제 탄소 인증까지 들어오면 12월에 입찰이 있는 것들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지금이랑 동일한 기준으로 갈 것 같진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갈 것 같고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보니 한 번쯤 기회가 더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무조건적으로 금액을 되게 제조회사에서 1등급, 2등급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땐 너희들 더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낮게 참여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가셔도 됩니다. 2등급 제품들 뭐 그렇게 낮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입찰을 참여하는데 낮게 쓰고 높게 쓰는 걸 계산하실 때 죄송합니다. 제가 요번에 영상에서 금액적인 부분들은 전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무등급 1.1대 우리가 기준공 발전소, 준공이 된 발전소 13만 2천 원이 15만 4천 원이랑 똑같다. 13만 9천 원이랑 똑같다. 또는 2등급이 그러면 15만 원을 썼다. 아니면 14만 8천 원을 썼을 때 3등급은 얼마를 쓰면 되냐. 그랬을 때 금액이 똑같냐라는 것들을 제가 표현해 보고 싶어서 금액대별로 금액을 만들었고요. 이 금액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다 보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전혀 이게 맞아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과연 니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5만 2,470원 17만 4,700원이랑 동점입니다. 1등급. 그러면 그때 2등급이 15만 9천원. 자, 반대로 그럼 2등급이 17만 원을 썼다. 그러면 1등급은 얼마를 쓰면 되냐? 16만 3,470원. 16만 3천 원이랑 17만 원이랑 거의 점수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왜 2등급을 이렇게 낮게 쓰려고 하지? 2등급 영업하는 친구들이 조금 낮은 점수를 자꾸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싸게 하려고 합니까? 좀 높은 점수를 적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제가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한테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업체 하시는 분들, 시공하시는 분들, 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화해서 자꾸 좀 기분 나쁘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당신의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내 얘기만 자꾸 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인사도 안 하고 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뭘 요구하지를 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순딩순딩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고,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나누고 싶은 사람이지만 예의 없는 사람에게까지 제가 예의를 지키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런 건 좀 배제를 해주시고요. 전화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사장님, 제가 요 금액이랑 쓰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매출 차이 얼마나 납니까? 그럼 대답을 못 하세요. 16만 5천 원을 쓸까요? 아니면 16만 원을 쓸까요? 지금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 16만 원과 16만 5천 원의 매출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분은 금액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얼마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셔야죠. 순이익이 아니더라도 기준가를 정해서 가중치 1.2로 하면 달라지겠죠. 죄송합니다. 100kg 미만은 1.2로 해야 되는데 계산하기 귀찮아서 S&P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제가 그냥 1.0으로 했어요. 그럼 이거보단 매출이 많이 나오겠죠. 16만 5천 원 가시는 거랑 16만 원 가시는 거랑 연간 매출이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연간 매출이거든요. 10, 11, 12, 13, 14, 15, 16 7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68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12로 나누면 한 50만 원? 60만 원? 또 차이가 안 나.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맞나? 잠시만요. 얼마라고? 100. 200. 아니죠. 90, 80, 한 80, 60만 원. 7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네요. 2100, 2200이니까, 그쵸? 그러면
한 6만 원 정도 월간 매출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낮게 쓰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걸 계산을 안 하고 그냥 16만 5천 원 쓸까요? 16만 원 쓸까요? 17만 원 쓸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좀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본인께서는 직접 계산을 안 해보십니까? 이 금액 차이가 얼마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전혀 계산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의도가 뭐죠? 499kg 기준으로 지금 제가 사장님 14만 5천 원을 쓸까요? 아니면 15만 원을 쓸까요? 아니면 14만 원을 쓸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모르겠대. 자, 100만, 1000만, 1억에서 1억 300, 1억 380이니까요. 1억 30이랑 그러면 3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해도 한 3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그러면 한 달 매출이 28만 원, 30만 원, 500kW 기준으로 그걸 견딜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십시오. 그걸 계산을 안 하시면 선생님께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 금액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냥 내가 얼마를 쓸까요만 계산을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 남들이 그걸 계산해서 나는 이 정도 수준까지 견딜 수 있어. 나는 이 정도까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랑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대충 하니까. 그건 그냥 운으로 맡겨놓은 거니까요. 수치상으로 명확해져야죠. 사실은 막 14만 원대 가면은 막 죽을 것 같고 15만 원대 가면 막 죽을 것 같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지만 얼마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죠? 엄청나게 막 죽어나갈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왜 계산해보지 않으시죠? 그걸 계산하지 않는 상태에서 15만 4천 원이요, 15만 5천 원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그걸 계산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남들한테 자꾸 넌 얼마야? 너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것만 가지고 내가 쓸 날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결과가 나고 나서는 저 새끼가 잘했네 못했네, 네가 시장을 어떻게 해놨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시장을 움직여야 하고 당신께서 시장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근거를 찾으셔야죠. 데이터를 찾고 어떻게 되는지. 999kW 기준으로 자 쉽게 볼까요? 13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된다라고 치자. 13만원이면 1억 8천입니다. 14만원이면요 1억 9,300, 1,300 차이죠? 그럼 한 달에 한 100만원 차이입니다. 1메가 기준으로 100만원 조금 넘게 차이 나는 거죠. 이 계산을 먼저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13만 5천원, 6천원에서는 얼마가 차이가 나냐. 뭐 맨 밑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13만원 미만이면 메가급에서 거진 되지 않을까? 500km 미만도 마찬가지고요. 13만원 미만에 되지 않을까? 아니면 99kW 미만으로, 맞아요. 저는 15만 2천원 미만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이상에는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이상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갭을 줄이는 것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14만 5천 원이랑 14만 2천 원이랑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차이가 나진 않아요. 차이가 나는 건 뭐가 나는지 아십니까? 지난번 입찰에서 내가 15만 원을 써서 떨어졌어요. 지난번 입찰에서 14만 원을 썼으면 붙었을 텐데, 근데 이번 입찰에서 이것보다 더 낮은 금액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손실이 늘어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쓰시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봤을 땐 1메가 500kW씩 발전소 하실 수 있는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메가급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유지관리비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안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남들한테 돌리시죠. 시공업체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시공업체에서 이런 자료를 사업자한테 제시하고 저희가 갔을 땐 매출에 이만큼이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까지 견디실 수 있으면 이 정도 금액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정상이겠죠. 근데 안 하시죠. 자, 시공업체만 책임을 묻지 말고 사업자도 스스로 한번 좀 따져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매출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십시오. 너무 낮은 금액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낮은 금액으로 내려가면 저희 같은 2016년에 7만 원대에 선정된 사람들 꼴이 납니다. 4년, 5년이 지나도 그거보다 좋은 시장이 그때까지 5년이 지나도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죠, 솔직히. 입찰 한 번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저가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시장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보가 올바르게 공개되지 않고 입찰 내역이요, 참여 내역이 점수가 그리고 RPS에 대한 신뢰성이 없고 정책이 하반기 입찰에 무언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 9월 25일인데 8월 말에 탄소인증제가 들어올 거야. 이러고 있으니 누가 이 사장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남들 욕만 할 건 아니죠. 우리가 사업을 결정을 해서 태양광 사업을 시작을 했고 결정은 본인께서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다 보니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라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남들한테 탓을 돌리지 말고 본인께서 다시 한번 매출을 판단을 해보고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고 그렇다고 너무 저가로 들어가시는 건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금액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입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무언가 말씀을 드려야지 무언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참여 내역서에는 확실히 제출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혼자서 기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굳이 업체에 주지 않아도 돈을 들이지 않아도. 그런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놓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구체적으로 작성한 경우에 평가시 우대 점수가 있음.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 밑에도 상기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추가 시 우대 적용 가능 써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우대 준대잖아요. 준다고 이렇게 하면 우대를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금 조달 계획이나 아니면 시설 유지관리 계획 같은 것들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사항 말고 확인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증빙을 첨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세금계산서를 캡처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도 캡처해서 넣으시고 있는 것들을 안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O&M 계약하셨으면 O&M 계약이 되어 있음 하지 말고 첫 장 스캔해가지고 도장 찍은 거 같이 넣으시고요. 일정 계획 준공되어 있으면 준공 필증 넣으시고요.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 0.1점이라도 더 받아서 모두가 다 선정될 수는 없겠죠. 같이 뛰는데 1등이 있고 꼴찌가 있는 거니까 후회 없는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냥 한 사람의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주절주절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누군가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하는 거니까요.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 패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